자기 주관이 약한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좀 약간 애기 같은 모습이 크시거든요. 이거를 귀엽게 볼지, 내가 연애를 하려다가 딸을 하나 키우는 건 아닌지 이런 고민을 할지는 알아서 선택을 하셔요. 안녕하세요. 연애자격 대표 상담사 희원쌤입니다. 연구원님들, 원장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정말 딱 핵심만 짚어드릴 건데요. 나머지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번씩 챙겨드릴게요. 좋은 여자를 구별하는 5가지 방법. 과연 무엇일지 궁금하시죠? 여러분들이 보통 검색을 이별 후 남자 심리, 이별 후 여자 심리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검색량 많은 쪽 위주로 잡다 보면은 여자분들이 주로 볼만한 제목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분들이 가끔 서운해하세요. 남자를 위한 영상도 올려달라고. 그래서 오늘 준비를 했어요. 오늘은 남자분들이 좋은 여자를 알아보기 위한 그런 방법을 드릴 건데, 사실 남자든 여자든 좋은 사람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러니 여자분들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난 좋은 사람인지 상대는 좋은 사람인지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우선 첫 번째, 자기 주관, 인생관, 연애관, 결혼관이 뚜렷한 여자. 자기 주관이 약한 분들은 뭔가 선택을 잘 하지 못해요. 이게 인간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연애를 하게 될 경우에 남자분한테 의존을 되게 많이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자기 판단을 믿지 못하니까 중요한 일일수록 내가 아니라 남자친구가 본인 일인 것처럼 막 생각해주고 결정해주고 하기를 바라는 게 있어요. 문제는 이런 분들이 또 귀가 얇으세요. 이 사람 저 사람 말에도 쉽게 흔들리고 멘탈도 개복치라는 건데요. 그리고 되게 좀 약간 답이 없는 걸 고민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나한테 너무 심한 말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그러는데 나한테만 그러는 거는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겠지?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뭐가 문제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서 그냥 그런 친구랑은 어울리지 마. 왜 너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랑 어울리고 그렇게 상처를 받고 그래? 이렇게 말을 해주면, 아, 그런데 걔도 친구잖아. 친구는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주관이 약한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좀 약간 애기 같은 모습이 크시거든요. 이거를 귀엽게 볼지, 내가 연애를 하려다가 딸을 하나 키우는 건 아닌지 이런 고민을 할지는 알아서 선택을 하셔요. 그에 반해 자기 주관 뚜렷하고 인생관, 연애관, 결혼관 이런 게 뚜렷한 분들은 모든 거에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호불호가 명확해요. 왜 우리 뭐 먹을래? 라고 했을 때 아무거나 이런 데다. 남자분들 제일 난감해하잖아요. 진짜 아무거나 고르면 괜찮지도 않을 거면서 책임감도 없이 아무거나라는 대답을 되게 잘 던진단 말이에요. 자기 주관 뚜렷한 분들은 까다로울 순 있는데 최소한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분명하게 요구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맞춰줄 능력이 있다? 그러면은 맞춰주긴 편해요. 뭐를 물어봐도 아무거나 라고 하는 여자보다는 차라리 나는 너가 저 하늘에 별을 따다주면 좋겠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게 훨씬 반응해주기 좋죠. 아, 불가능한 걸 요구하는 걸 보니까 내가 네 스타일이 아닌 거구나? 알겠어. 이러면 되잖아요? 이런 분들은 모든 걸 계획을 세우고 자기 기준에 맞게 해내는 걸 원하기 때문에, 너가 나를 만난다면 아, 나한테 이런 점들이 있으니까 너가 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라는 게 되게 명확해요. 왜 너 같은 애가 날 사랑하는 걸까? 이런 쓸데없는 고민을 안 해도 되고, 내가 뭔가 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왠지 너가 조금 식은 것 같을 때, 그럴 때 내가 뭐를 더 채우면 얘가 만족할지도 눈에 보여요.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 좀 확신이 필요하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자기 주관 약한 분들보다는 자기 주관이 뚜렷하신 분들을 만나시는 게 좀 더 나을 거예요. 그리고 또 목표지향적인 분들이다 보니까 좋으면 좋다, 직진하는 타입이기도 해요, 이런 분들이. 두 번째, 남자의 감정도 배려해줄 줄 아는 여자. 보통 공감 능력은 여자가 더 발달했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남자분들한테 공감 능력을 막 더 요구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의외로요, 남자분들에 대해서만큼은 유독 공감 능력이 없으신 여자분들이 계세요. 상담을 하다 보면 진짜 많이 접하는데, 이런 분들 특징이 겉으로 봤을 때는 엄청 매력적이에요. 남자 때문에 울어본 적은 한 번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여자분들인데, 보통 학력도 되고 미모도 되고 능력도 돼요. 그래서 어디 가서 꿀리지 않을 스타일의 그런 분들? 예를 들어서 여자가 남자한테 나 다른 사람 생기면 어떨 것 같아? 라고 물어봤다고 할게요.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썸 이상의 사이라고 하면 당연히 왜 저런 말을 할까 싶고 속상하고 서운할 수밖에 없잖아요. 야, 그렇게 말하면 난 속상하고 서운해 라고 남자가 여자한테 말을 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여자분이 만약에 내 남자분이라고 하시면은 상담을 할 때 저한테 요걸 물어보세요. 이 남자 심리가 뭐냐고. 왜 나한테 서운해하는 거냐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자, 남녀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 연잘님이 마음이 있는 남자가 있고 남자도 그걸 안다. 남자가 그걸 알면서 우리 연잘님한테 나 다른 여자 생기면 어떨 것 같아? 라고 물어봤다고 하자. 그러면 어떨 것 같냐? 라고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바로 반응이 와요. 아, 왜 저러나 싶죠. 알면서 사람 가지고 노나. 그래서 남녀 똑같은 거라고. 지금 그 행동을 연잘님이 남자분한테 한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를 하시는데 살짝 오래 걸리시더라고요. 남자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다. 여자가 서운할 만한 상황에서 남자도 상처 입고 서운해한다. 라는 걸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마치 포르노로만 여자를 접해온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을 나랑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인식을 하기 되게 어려워 하시는 것처럼 좀 그런 느낌이랄까요? 아마 남자분들의 감정을 내가 굳이 살피지 않아도 연애가 쉽게 풀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연습이 많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이런 경우도 지속적인 교정을 통해서 바뀔 수는 있고요.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내 감정까지 배려해줄 줄 아는 여자분이 당연히 좋겠죠? 세 번째, 기브앤테이크가 되는 여자. 내가 받는 건 당연하고 뭐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남자가 무조건 져줘야 되고 이런 연애 여자분이 정말 매력적이면 한 2, 3주 정도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상은 남자분들도 지치죠. 뭐 더치페이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돈이야 뭐 이렇게 더 있는 쪽이 내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 거는 커플 간에 알아서 조율을 하면 되는 문제인데 대학생, 취준생, 고시생 이런 친구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없는데 똑같이 내는 거는 말이 안 되죠. 다만 예전에 그런 분을 봤어요. 남자친구가 데이트 비용을 내는 건 당연하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얻어먹기만 하는데 고맙다든지 뭐 맛있다든지 이런 표현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헤어질 때 전 남친이 자기한테 김치녀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본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한테 들어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들었어요. 남자분이 틀린 건 없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여자분이 심성이 나쁜 분은 또 아닌 게 쭉 다 말씀을 드리니까 납득은 또 하시더라고요. 주변에 친구들이 다 그래서 자기는 원래 그런 줄 알았다. 그런데 쌤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똑같은 학생이었는데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거나 굳이 가는 것만 있고 오는 게 없는 분은 남자든 여자든 만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번째, 상대의 장점을 언제나 칭찬을 해주거나 단점을 부끄럽지 않게 해주는 여자.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한마디 한다고 입술이 닳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의 하루를 내가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또 남녀 불문, 상대의 단점을 막 여기저기 퍼뜨리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그 사람이 단점이 있어도 그 사람 자체를 자랑스러워하고 긍정하고 아끼는 게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말수가 살짝 적다. 그러면 주변에서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있잖아요. 남자가 좀 숫기가 없는 것 같다 라든지. 그럴 때 그래요? 저는 이 사람 과묵하고 신중하고 듬직해서 매력인데? 이렇게 응수를 해준다든지 그런 거죠. 그리고 뭐 여자분들도 입만 열면 친구들한테 남자친구 서운한 점, 불평, 불만 이런 거 꺼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애초에 입이 가벼워 보이고 인생에 불만이 많으신 분들은 연인으로도 친구로도 그냥 곁에 안 두시는 게 상책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이건 진짜 찐인데요. 문제 해결력이 있는 여자. 불평, 불만만 많은 분들의 특징이 사실 문제 해결력이 없다는 데에 있거든요. 문제를 만약에 내가 풀면 그 불만이 생길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본인이 풀지 못하니까 투덜거리고 궁시렁거리고 틱틱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문제 해결력 있는 여자분들의 특징은 책을 진짜 많이 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책을 편식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로 본인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 풀고 싶은 문제, 요거를 풀기 위한 지식을 채우는 독서를 많이 해요. 책을 읽더라도 분명한 목적이 있는 편인 거죠. 이런 분들은 독서법도 되게 다양하게 알고 있어요. 또 페르미 추정 문제 같은 거 이런 거 되면은 굉장히 가설을 잘 세우고 논리적으로 자기 생각을 되게 잘 이야기를 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대한민국 지하철 이용객은 연평균 몇 명이나 될까? 여기까지 보셨을 때 본인은 얼마나 해당하는 분이셨나요? 가끔 연애 상담하면 나 이렇게 여자 좀 소개시켜줘 라고 하는 그런 무례한 지인들이 계시거든요. 소개도 이렇게 서로 잘 맞을 것 같아야지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보기에도 누군가의 남자친구가 되기에는 좀 준비가 덜 되신 분이라고 하면 소개는 주선자 이름을 걸고 해주는 건데 그죠? 우리 연잘님들은 남자분들이든 여자분들이든 소개를 딱 시켜드렸을 때 감사해서 나오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사람에 대해서도 한번 댓글로 나눠봅시다. 한편으로 오늘 영상 보시면서 아 내가 이래서 헤어졌구나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재회원하시는 분들이 댓글로 질문 되게 많이 주시던데 좀 더 빠르고 정확한 의도는 진단지 제출을 해주시면 돼요. 진단지는 고정 댓글 링크에서 보시고 상황 적어서 보내주시고
카톡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정말 저 핵심만 말씀드리려고 진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어떠셨나요?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 오늘 영상 좋으셨다고 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